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의 내부자로 추정되는 친구들이 충격적인 속임수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해시키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해시키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면 중국에는 완샹그룹, 거기에서 이렇게 만든 그 거래소 그룹이 해시키라고 있습니다. 그 해시키에서 거래소에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해시키 체인을 개발을 했죠. 자, 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커톤에서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하냐? 페이파이는 이제 결제죠. 스테이블 코인, 실물 자산 RWA죠. 머니 마켓 펀드, 리스테이킹, 소셜 애플리케이션, 뭐 SNS 같은 거죠. AI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요. 진짜고요. 살벌합니다. 특히 어떤 부문에서 인공지능과 크립토 두 가지 답니다. 미국에서 괜히 AI 크립토 차트를 세운 게 아닙니다. 뭐 데이비드 sak스라고 있죠. 중국도 진심인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완샹그룹의 거래소 해시키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다? 결제, 스테이블 코인, RWA, MMF.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아가면 MMF 통장이랑 펀드랑 다를 게 뭐 솔직히 있습니까? 그냥 돈 넣어놓은 뭐 파킹 통장 개념이죠. 리스테이킹. 스테이킹에서 이자 받으면 그것을 또 맡기고 또 이자를 받고 또 대출에 대출. 이게 리스테이킹. 이게요. 사실 AI다. 6G다. 로봇 이제 로봇들 나오죠. 자율주행 등등등과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다? 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미국, 중국 다 뛰어들었다. 근데 왜 가격은 안 올라요? 라고 하시는 분이 당연히 계시겠죠. 뭐 다른 유튜버 분들 특히 이제 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뭐 선을 이렇게 찍찍 뭐 트렌드 라인 끊고 지금 여기서 뭐 떨어지면 뭐 이렇게 그냥 손절하고 여기 넘어가면 다시 뭐 롱을 치고 그런 분들을 가셔야 합니다. 저나 우리 오후에 방송하는 동생은 샀다 팔았다 언제 사요 뭐 사요 방송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에서요 4월 달에 CBDC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뭐 미국의 연준도 뭐 사실 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민간 기관인 거 아십니까? 뭐 어찌됐건 한국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등등 어찌됐건 이 중앙은행들은 어디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다? BIS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국제결제은행이죠. 여기서 시키면 그냥 다 해야만 합니다.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라고 압박을 아주 강력하게 쑥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집어넣었던 게 뭐다? CBDC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혹시 CBDC의 가장 선진국이 어딘지 아실까요? 이것을 먼저 시작했던 제 기억에 2015년부터 추진했던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DCEP라고 하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CBDC나 똑같죠. CBDC 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뭐 인공지능도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국가가 실은 중국이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뛰어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CBDC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의 연준 의장도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CBDC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직 아니다라는 애매한 발언만 했던 그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바뀌면 연준 의장, 파월 의장도 계속 있겠습니까? 뭐 나중에 바뀔 거고 나중에 디지털 화폐의 시대 뭐 이미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퍼지냐? 사실 이제 뭐 이슈가 있는 건데 디지털 화폐의 시대 당연히 오잖아요. 디지털 자산의 시대, 디지털 경제 옵니다. 그때도 CBDC 미국에서 안 한다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 뭐 추가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USDC 스테이블 코인에 뭐 기능 몇 개 넣었다 뺐다 프로그래머블 머니입니다. 이게 다 디지털 머니잖아요. 그러면 뭐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일도 아니죠. 뭘 하든지 간에 CBDC 포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뭐 한다? 연준 의장이 말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제2의 코땡땡, 뭐 팬데믹 이런 거 안 오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온다면 CBDC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IBK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뭐가 이제 CBDC를 제가 볼 때 지금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청원 법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가 반대 청원을 할 필요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기관용 CBDC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실은 작년부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소매 CBDC보다는 개인들의 반발이 커요. 그러니까 기관들 CBDC부터 할 거다. 기관용 아니면 이제 뭐 국가 간의 거래를 하는 특정 은행들, 대기업들 콕콕 찍어서 얘네들끼리 테스트 해보는 거죠.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지 바우처를 디지털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다. 바우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죠. 일반인들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소매 CBDC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준다? 지원금을 줄 것이다. 그걸 뭐 바우처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제도 다 포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CBDC다? 인공지능이다. 실은 이 기술 자체는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뭐 블록체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기득권층들이 통제 수단으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오남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칼을 줬는데 칼로 음식 뭐 요리하는데 잘 쓰면 되죠. 근데 이걸 왜 사람을 찌릅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인간의 속성이 어디 갈까요? 계속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블록체인을 제가 2018년도에 그때 뭐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때 뭐 행사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든지 제가 가서 이번에 좀 선진 사례가 있으면 발표 좀 해주십시오. 뭐 이제 기관들, 뭐 은행들, 증권사들 찾아가면 뭐 신용카드 회사들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 뭐 증명증 뭐 쓰는 거 있어요? 에이 그거 우린 안 해. 라고 뭐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뭐 아르고라고 하는 블록체인 지금 쓰고 있다. 지금 뭐 국민건강보험 뭐 4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블록체인을 제가 고속도로에 비유를 했었죠. 고속도로에는 그러니까 뭐 승용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트럭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여러 가지 뭐 찝차도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다. 어떤 뭐 금, 주식,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한 것도 다니지만 실은 정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지적 재산권이 될 수도 있고 NFT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 의료 정보를 고속도로에 태워서 왔다 갔다 투명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위비케어, 뭐 구메디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보험, 서비스, 치료를 받고 나중에 뭐 돈을 환급해주는 뭐 보험 같은 거 환급을 하는데도 실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 건강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물류정보, 우리가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디지털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사실 이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자산 토큰화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대량 채택이 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이제 언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뭐다? 건강정보, 금융정보,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편해져요. 인공지능 있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크립토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옛날에 뭐 계약 맺을 때 뭐 도장을 위한 뭐 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 막 그냥 엄청 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간소화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문제는 뭐다? 누군가 이런 건강, 금융, 소비 패턴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누군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랬으니까. 자, 소각된 700억 개의 CRO, 크로노스 코인이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 뭐 발행하기로 했던 그 코인 수량이 있었겠죠. 근데 추가로 재발행을 하자라고 지금 투표에 붙였습니다. 참고로 크립토닷컴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후원을 한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총 수량 발행하기로 뭐 700억 개다, 뭐 1000억 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뭐 소각을 시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왜 갑자기 예전에 없앴거든요. 이것을 지금 다시 더 찍자, 추가로 발행하자라고 지금 누군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기업에서도 주식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더 찍어낼 수도 있고 코인을 더 찍어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도 전체 투표권의 83.5%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들고 있어요. 이것을 기존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본인에게 이걸 찍어버리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요? 당연히 이 크립토닷컴 거래소겠죠. 본인 맘대로 투표권을 던져서 그냥 더 찍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인공지능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개발했던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 인도, 그 다음이 2018년 트럼프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독재 혹은 독재를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분석이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2월 말에 이게 이제 이미 법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민주당에서 정부가 우리들의 거래소가 아니고요. 개인 지갑.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월렛 있죠. 개인 코인 지갑을 무조건 이걸 다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24시간 동안 무슨 CCTV처럼 내 지갑 내역을 다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가 됐고요.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한 반대 청원을 내신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코인 지갑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부가 24시간 내 코인에 지갑이 몇 개 있고 뭐 어디로 몇 개가 빠져나갔고 뭘 샀다 팔았는지 감시가 가능하다? 이건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재산, 내 권리를 CCTV로 누군가 그냥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뭐 사 먹었니? 너 지금 돈 여기다 좀 많이 뺐더라? 너 어디 뭐 쓸 데 있나 보지? 이런 거예요.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내 금고에 있는 디지털화 되지 않은 골드바, 요새 뭐 인기 많잖아요. 뭐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보석, 달러, 현금, 다발 5만 원짜리 쌓아놓은 거, 그럼 이것도 다 신고해야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요? 이게 뭐 아날로그죠. 뭐 그 집에 어디 뭐 장롱 밑에 숨겨놓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왜 유독 코인은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 나중이 되면요. 지금은 뭐 거래소에 우리가 둘 수도 있고 뭐 개인 지갑 쓰시는 분도 종종 있지만 나중에는 은행에서 코인을 보관해 준다고 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시중은행이 이제 다 거의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 기능이 이전에 뭐 지점은 지금 많이 폐점이 됐죠. 은행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서 왜 다 코인 업체 거래소 이렇게 바지를 잡고 나랑 뭐 좀 해보자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잡아야 그나마 명맥이 유지가 돼요. 먹고 사는 겁니다. 코인 보관, 그리고 은행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에서 지금 다 뭐 한다?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되자마자 스테이블 코인 다 발행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은행에 줄어드는 입지 진짜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도 농협,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저기 뭐 그런 은행에 코인을 ETF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은행은 그 수수료를 받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들고 왔는지 은행을 통해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에 보고가 되죠. 이것으로 우리는 세금을 낼 수가 있고요. 신고의 의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진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가 2년 뭐 유예가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잘 그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짧게 말씀드리면 코인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는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2년 유예가 된 것은 양도세에 관한 거예요. 양도는 이제 시세 차익이죠.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거기에다 대고 뭐 20 몇 프로를 부과하겠다. 이게 2년 유예가 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는 보유세를 거둘 거예요. 국가에서 이거는 반드시 거둘 거예요. 뭐 그것도 거둘 수 있죠. 왜 부동산 보유세 내잖아요. 자동차만 해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까? 코인도 보유세 내게끔 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유독 혹독한 트래블 룰이라고 있죠. 이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먼저 알아서 어떻게 보면 빡센 어떤 수준을 적용을 하고 있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원래 100만 원 이하도 우리나라 뭐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 보낼 때 실은 뭐 어떤 그 레귤레이션이 없었어요. 규제가 없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정부가 그 무슨 너희들 왜 그 자금 세탁 제대로 방조했어 해가지고 지금 업비트가 철퇴를 맞았죠. 지금 독과점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해외 거래소로 해외 주소로 송금하는데 이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저 이걸 딱 보고 100만 원 이하도 이제는 함부로 그 굉장히 뭐 하여튼 그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복잡해요. 웬만하면 해외로 보내지 말자. 지금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꿨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뭐 농협 ATM에서 하루에 얼마 이상. 근데 그 입출금 제한이요. 생각보다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입금을 뭐 50만 원인가 100만 원 이상 못 해요. 송금도 그 제한이 있죠. 그리고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자꾸 자금 출처를 소명해라. 이거 아니면 상속증여로 때리겠다. 물론 일부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명분으로 조금은 우리의 생활이 많이 옥죄지는 건 아니겠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중남미나 저기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걸핏하면 정부에서 돈 필요하면요. 부자들 그냥 돈 뺏어갑니다. 이걸 압류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들고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겁니다. 근데 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개인 지갑은 건드리지 말자. 이 법이 지금 이미 나와 있거든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지금 반대로 가는 모양새가 있죠. 저는 지금 모든 규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지갑에 CCTV를 다는 것은 막자.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누구랑 뭐 내가 산 내역을 정부가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코인을 우리가 2년 후에 국제 공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팔든 바이낸스에서 팔든 언젠가 세금을 다 낼 거예요. 그때 양도세 내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보유세 내라면 내야겠죠. 근데 왜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법에 반대하시는 분들만 청원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링크는 나중에 댓글로 좀 달아 놓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본인의 소신대로 하시면 되겠죠. 뭐 어제부터 이게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상승장은 끝났다. 주기용 대표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하락세 또는 사이드웨이는 이제 횡보. 이게 재미없을걸?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까요? 뭐 이제 온체인을 분석하시는 분이니까 뭐 우리가 뭐 완전 무시할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석은 뭐냐? 지금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급감했다. 사실 2월 말, 3월 초 지금 코인 뭐 해킹도 있었지만 코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이때 100억 달러면요. 이게 14조, 1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도박 자금이
그러니까 롱에 베틱한 사람들이 다 이제 청산됐죠. 그래서 떨어졌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의 미결제 약정 금액 감소, 도박 판돈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는 좋은 매수의 시점이었다. 똑같이 분석 데이터를 하시는 분인데 의견이 조금 나뉘죠. 세력이라고 해서 다 같은 편은 아닙니다. 세력도 세력 나름이고요. 세력 다툼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뭐 세력 하나가 다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군도 하고 합종 연행하고 뭐 그렇습니다. 큰 형님들이 그 코인별로 그 펀딩 레이트라고 해서요. 펀딩 비율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카르다노에 지금 롱 베팅이 지금 너무 과하게 이렇게 몰렸네?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밑으로 한번 수직 낙하를 해주면 그 돈을 내가 싹 숏 베팅하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뻔히 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너무 뜨거우면 그냥 콱 죽이고요. 너무 차가우면 한번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한 이것을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정화 작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법과 합법을 왔다 갔다 하는 세력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혹시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지금은요. 이제 세력, 기존에 뭐 소위 말하는 돈 많이 들고 있는 큰 형님들과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AI, 이런 봇들, 그러니까 로봇이랑 지금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 봇은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 없죠. 피눈물 없습니다. 그냥 이제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고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딱 그냥 고정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적 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친구들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가능하다. 뭐 과거에도 큰 돈을 벌었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은 쌀때 코인, 또 좋은 코인을 꾸준히 모았다가 오래 묵히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코인 활성 주소가 지난 11월 이후에 최다로 증가했다. 100만 개 이상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뭐 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더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B2해서 영끌해서 아니면 급전 어디서 빌려다가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이 한 방을 노리시기에는 저희 채널이 안 맞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는 하락하고 언제부터 다시 상승할 것이다. 요거 제가 알면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알까요? 저 몰라요. 의미가 없어요. 빌린 돈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 꾸준히 사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냥 팔고 떠나면 돼요. 제가 말씀을 쉽게 드렸지만 이게 쉽겠습니까? 투자는 그 불로소득이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초고 난이도의 정신노동, 근로노동에 대한 대가가 투자 수익입니다. 또 다른 분석,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한 다음에 연준의 스탠스, 뭐 금리야 동결이야 이미 확정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연준이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할 거냐, 뭐 이제 조금 뭐 금리 인하 가능성 하면 뭐 오르고 매파적 스탠스면 뭐 떨어지고, 사실 이게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매크로, 거시경제, 역사, 심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요. 큰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요. 방향성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냐, 확정적이냐,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냐, 그 큰 방향성을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려요. 근데도 보세요. 뭐 좀 흔들리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큰 방향성은 글로벌 금리 인하. 근데 큰 형님인 미국이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못 참고 그새 뭐 중국이다, 저기 뭐 캐나다다, 뭐 영국이다 금리 인하 이미 시작했잖아요. 미국 형님이 근데 아직 이거 지금 그 협상이 다 끝나야 돼요. 트럼프의 관세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뭐 손가락 뒤집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미국도 금리 인하 결국 언젠가 합니다. 돈도 미국 달러를 풀어줘야 그 다음 이제 중국부터 유럽부터 지금 뭐 경기 안 좋은 국가들 대기표 뽑고 서 있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방향성을 추가합니다. 디지털화입니다. Everything will be tokenized는요. 다른 말로 everything will be digitized예요. 디지털
지금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글로벌 M2가 유동성이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제한적이라 한 것은 사실상 뭐 지금 효과가 거의 미미한 거죠. 미국에서 아직도 QT 긴축하고 있다. 아직도 고금리 강달러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매크로,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연말이 될지 뭐 내년 초가 될지 모르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보니까 2017년 혹은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싱글 탑일지 더블 탑일지 요것보다 더 어려운 퐁당퐁당장이 될 것이라고 올해를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퐁당퐁당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추억의 가격이다. 느낌 오십니까? 메타플래닛이 150개 비트코인을 추매했습니다. 3,200개 들고 있다. 일본의 상장 기업 메타플래닛이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저희 예상은 올해 향후 제2의 또 제3의 메타플래닛이 일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본에서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겁니다. 주요 언론들을 쥐락펴락 통제할 수 있는 대주주 혹은 광고주, 이런 사람들이 이 메타플래닛 잊을만 하면 맨날 나오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냥 조명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만 그렇게 조명을 많이 하고 보도가 많이 될까요? 인터뷰도 맨날 나와요. TV만 켜고 유튜브만 켜면 마이클 셀러 나오잖아요. 이런 성공 사례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전 세계에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따라해봐. 너희들도 한번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주식 10배, 20배 오를걸? 차라리 대기업이나 국부펀드, 연금펀드 이런 대기관들이 비트코인 사는 건 저는 fine,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일반 우리 같은 개인들은 비트코인 2배, 3배 된다고 인생 역전 됩니까? 이더리움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인생 역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20배, 30배, 50배, 100배씩 튀어가는 뭘 산다? 밈코인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세력들은 뭐 한다? 이걸 덫으로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뭐 어쩌다가 뭐 이제 10배, 20배 벌 수 있죠. 결국 그거 가지고 시장 떠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뭐 98%, 99%는 결국 판돈 다 놓고 가진 것, 빌린 돈마저 다 잃고 나갈 것이다. 참고로 저는 밈코인 중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그 밈코인 투기성 자산의 레벨은 이미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콕 찍었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뭐 밈코인이 됐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특히 알트코인들을 더 살 수 있습니까? 특히 가격이 휴지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추매 가능하다? 그거는 그나마 지금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휴지가 됐고 막 쳐다보는 것도 짜증나서 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살 때요. 이거 언제 팔지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에 이미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뭐 오르면 팔고 뭐 떨어지면 구매할 수 있으면 되고 아니면 넘기자. 밈코인 지수가 4개월 만에 90% 급락했다. 빙하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디지털 자산 인덱스 개발업체 GMCI, 여기 유명한 그 매크로 그 인덱스 지수인데요. 지금 코인 지수가 생긴 거죠. 거기에서 지금 섹터 무슨 지수가 있습니까? 밈코인 지수가 있네요. 그렇죠? 밈코인 지수가 올해 80% 급락, 총 90% 하락한 것이다. 밈코인 펀더멘탈이 부족하고 무슨 펀더멘탈이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 크게 의존하는 밈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다 알고 투자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투기성 트레이더가 빠져나가면서 이 조정이요. 그냥 한번 이렇게 V자 뭐 떨어지고 바로 급반등 나오면 거기 또 이제 달라붙습니다. 끝까지 이제 그럼 더 오를 수 있겠네. 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죠. 이러면 단타족은 이거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차트 보시는 분들 뭐 지지선 뭐가 깨졌고 뭐 얼마 이하 가면 더 밑으로 갈 거, 그 지지선 지금 다 깨진 거예요.
단타족들 썰물 지금 다 빠져나갔죠. 미결제 약정 100억 달러 지금 청산됐잖아요. 아까 주기영 대표 뭐랬습니까? 끝났다. 끝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믿음 싸움이에요. 신뢰, 믿음. 이건 뭐냐면 끊임없는 타협과 끊임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들, 협박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디스코 팡팡을 한 번 틀고 15분 있다, 20분 있다 끝난다. 그러면 이걸 왜 팔겠습니까? 15분이 150분이 되고 1500분이 되고 이거 계속 흔들면 이거 결국 다 나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코인 투자, 뭐 코인 투자만 그런 건 아닌데 쉽지 않은 거예요. 비트마트라고 글로벌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땄다.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열심히 내가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비트마트라고 하는 거래소도 홍콩에서 이제 크립토 거래소 라이센스를 땄다. 그거 맞아. 홍콩, 중국, 러시아, 뭐 인도,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중동, 뭐 유럽 할 것 없이 결국 다 코인 들어오니까 또 코인이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시간 순으로 제가 보여드릴까요? 트럼프 내부자 추정 주소. 이건 이제 지갑 주소가 공개가 됐죠. 샀다 팔았다 지금 이걸 다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에 대한 투자액을 늘렸다. 근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 주소는 40배 레버리지로 숏 배팅을 했어요. 근데 무려 비트코인 6,210개를 걸어 놓은 거예요. 5.2억 달러. 지금 현재 한 7천억 이상 되는 큰 돈을 심지어 40배 레버리지로 숏 배팅 해놓은 거예요. 그가 오픈한 포지션 중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돈을 좀 벌었거든요. 이 계정이. 근데 그때 수익금을 다 지금 포함시켜서 묶고 더블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내부자 추정 주소니까 이거 뭐 묶고 더블 숏을 쳤다? 이러면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롱 혹은 이제 뭐 코인 뭐 진짜 롱 베팅할 용자 계십니까? 여기 온체인 그 지갑 주소 있잖아요. 마이너스 6210.89 비트코인. 이거 지금 제가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동이 있네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큰일 아닙니까? 트럼프 내부자 추정 주소가 비트코인 상승을 위해서 일부러 숏 포지션을 공개했다. 이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가청산이라고 하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 있다. 이 주소가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해당 주소는 자신의 숏 포지션을 청산시켜서 스스로 청산해버려서 시장 상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아마도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셨던 분 계실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롱이랑 숏이랑 동시에 딱 베팅을 해놓고 이제 뭐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극도의 그 수익 극대화를 취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알기가 어려운 사실 기법이죠. 또 다른 사람도 해당 주소의 포지션이 이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트럼프 내부자 추정 주소의 포지션 청산을 시켜버릴 목적으로 개인 기관들이 뭐 예전으로 보면 게임스탑 사태처럼 야 쟤가 지금 내부자 같거든. 우리 쟤 반대로 해서 우리가 이겨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스탑 로스 헌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냥한다는 거예요. 저 트럼프 내부자 쟤 뭐 그냥 저 세상 보내버리자. 이게요.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반 개미들의 패닉세를 유도하기 위한 덫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짠지 아닌지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100%는 아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있는 거예요. 지금 밈코인 난장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라고 해서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제가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행동도 속이네요. 코인이요. 지금 뭐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수용이 이미 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미국에서 초강대국에서 하면 이거 전 세계 이거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실은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제도권이 기관들이 국가 단위로 빅테크가 들어온다.
이게 이전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같은 개미들이 큰 돈 버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내부자 추정 주소가 아니나 다를까 5.2억 달러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전량 청산시켜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 익명의 주소는 지난 8일 만에 946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다. 8일 만에 140억 정도 먹었죠. 그리고 숏 배팅 무려 40배 숏을 배팅해놓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한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먹튀한 겁니다. 하이에나들이 냄새 맡고 와가지고 어제 우리가 그냥 잡아먹자 했는데 청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랭랑 친 거죠. 이게 이제 보도가 실은 이게 다 같은 날에 나왔는데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 최종 보도, 수정 보도 말도 막 바꾸잖아요. 그 전까지 개미들이 패닉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 트럼프 내부자가 숏을 치면 진짜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망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서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업체 비트디어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라고 보시면 또 됩니다. 지식과 연차가 좀 쌓여있는 투자자라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에서요. 코인 회사들, 뭐 리플 서클은 지금 아직 뭐 주식이 없잖아요. 코인베이스다, 로빈후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대량 채굴 회사다. 이런 회사들을 압도적으로 지금 뭐 뱅가드 뭐 ETF 안 한다고 하지만 티탄에서 엄청 샀습니다. 뭐 대주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뱅가드예요. 그냥 다 가져갔어요. 그냥 인프라 업체들 싹 가져갔죠. 서클도 지금 주식이 상장만 안 됐지. 골드만삭스 2015년, 2022년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뭐 수백억, 수천억 이미 넣어놨잖아요. 대주주란 얘기입니다. 자, 중국에서 근데 미국만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네요. 테더, 미국 국채 엄청 보유하고 있죠. 비트코인 많이 쟁였습니다. 이제는 채굴 회사, 뭐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하는 곳까지 추매를 했다. 눈치채셔야죠. 코인의 방향성은 이미 뒤집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주류 언론에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써서 계속 디스코 팡팡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개미 그 위크핸즈를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좀 떨어져 나가라. 조정 좀만 길게 하고 폭락을 좀만 크게 하면 우수수 털려 나가는 걸 아니까. 해시덱스라고 미국의 뭐 코인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미국 ETF 크립토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입니다. 지수를 뭐 지수는 이미 뭐 나스닥은 진짜 5년 전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을 상품화 시키네요. ETF화 시키네요. 근데 이걸 묶었네요. ETF니까 묶은 거예요. 근데 이 묶음에 뭘 추가했다? 라이트코인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수정안을 제출했죠. 여기에 근데 이미 뭐 추가한 김에 좀 같이 넣읍시다 하면서 XRP, 솔라나,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유니스왑 한꺼번에 코인을 7개를 추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최대한 미국산 코인, 그러니까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 ETF 후보군, 지수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그냥 지수 펀드 사면 저기 다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 위주로 하자. 제가 크립토 지수로 펀드를 만들든 이걸 지수를 ETF로 만들든 묶어서 팔든 섹터든 팔든 탑 20, 30를 팔든 이런 거 쏟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미 하락 뭐 이제 가격이 재미없으니까 관심이 없지만 이거 지금 맞게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몇 개 샀습니까? 16만 7천 개. 적은 수량이 아닙니다. 16만 7천 개를 샀던 사람들 보니까 단타족보다는 155일 이상 보유했다. 그러니까 한 반년 이상 보유한 나름의 이제 뭐 장기 보유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의 주인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은 손바뀜이라고 하죠.
하락장이거나 혹은 조정장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폴리마켓에서 이제 본인 돈을 넣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사이트죠. 미국의 연준에서 5월 이전에 양적 긴축을 종료할 확률을 100%로 배팅합니다. 5월까지 저도 이거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유동성이 뭐 예전에 공식을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연준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재무부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실은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 미국의 은행들이 망했었죠. 은행 위기 때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말보다 행동을 보랬는데 행동을 속였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QT, 유동성을 뺐죠. 시장에서 빨아들였는데 재무부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일반인들이 이걸 알기는 쉽진 않았죠. 뭐 BTFP라고 해서 은행들의 대출도 해주고 채권 비싼 가격으로 그냥 해준 거예요. 왜? 더 많은 뱅크런을 막아야 하니까. 연준이 돈을 줄인 것보다 재무부가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3년, 24년 시장,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던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속였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연준에서 QE 했잖아요. 이건 대놓고 했습니다. 국채 사가지고 돈을 와장창 뿌렸죠.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더티하다는 표현을 미국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서 23년 은행 위기 때는 기존의 QE, not QE, 이거 영어로 QE가 아닌데 QE랑 비슷한 거예요. 신박한 QE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돈을 엄청 회수를 해놓고 재무부를 통해서 대출, 시장에 돈을 와장창 풀어버린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거를 뭔지 사태가 알아차린 것은 사실 좀 몇 달 뒤였죠. 지금 현재 상황, 유동성 상황이 어떠냐면요.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지금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 돈들이 연준 쪽에 령레포 자금 이런 데로 쑥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이게 미미한 거예요. 거의 이거 푼 거 맞아? 지금 그래서 이게 효과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멱살 잡고 서로 치킨 게임 하잖아요. 이거 끝나야 된다니까요. 이거 할 때는 시장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연준에서 아직 금리 인하도 안 했는데 다른 나라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트럼프가 계속 이러니까 뭐 환율도 안 좋고 유럽, 중국, 캐나다, 영국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새를 못 참고 금리 인하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기가 안 좋은 게 뻔히 눈에 보이니까. 특히 중국은 이미 돈까지 풀었어요. 중국은 좀 심각합니다. 그 옛날 일본 걸 나지 않으려고 진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곧 있으면 연준에서 QT, 연준에서 돈 지금도 지금 그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QT 끝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부도 이제 연준 QT 사라지면 돈은 물론 이제 들쑥날쑥 하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유동성이 미국만 전 세계적으로 폭발한다니까요. 그럼 이 효과가 가면 갈수록 실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말 당연하고요. 이게 심지어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 왜? 유동성이 돈 풀었다고 바로 효과 납니까? 뭐 시장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ISM 지표도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렸죠. ISM이 지금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한 60까지 가면 이것도 거의 고점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옆에서 주기영 대표님 저는 리스펙 하지만 끝났다 어쩐다 네네네네 어련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믿음이고 이걸 강요할 생각도 없고 강요한다는 게 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크립토TV 꾸준히 보시면 조금씩 아마 지식이 쌓이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식이 쌓이면 아 그런 거였어? 아 니들이 날 지금 속이는 거였네? 아 지금은 살 때네? 이런 믿음이 난 이 결단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냥 스스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이후에 비로소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